노인네, 끈질기게 굴지 말고 빨리 가세요. 유산은 내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하지만 강철웅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주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영구 제명한다. 이 모든 드라마의 시작은 한 남자의 지독한 의심이었어요. 과연 그 의심은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의심과 배신 속에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진실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고급 VIP 병실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음뿐이었습니다. 태성그룹 강철웅 회장이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죠. 산소 마스크가 입과 코를 덮고 있고 각종 모니터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강철웅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 구석 장식장 화분 틈새에 숨겨진 초소형 렌즈가 반짝이며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창백한 얼굴에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서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강철웅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강철웅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흉터를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제발 깨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서연이 강철웅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강철웅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이 눈물마저 철저히 계산된 연기겠지. 강철웅은 서연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며 혼수 상태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강철웅의 뇌리에 3개월 전 결혼식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성그룹 본사 앞 웨딩홀이었습니다. 칠순을 앞둔 강철웅과 28살 이서연의 결혼식이었죠.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했어요. 70에 가까운 늙은이가 저런 젊은 여자랑 분명히 돈 보고 결혼했을 거야. 저 여자 뭔가 수상해 보이는데. 딸 강민주가 신랑석에서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레이스 잠옷을 입고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죠. 강철웅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계약서야. 강철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서명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연 씨, 계약서는 읽고 서명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믿어요. 서연이 강철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회장님 배경이 아니라 회장님 자체를 보고 온 거거든요. 서연이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강철웅은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강철웅이 서재에서 모니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방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들이 떠 있었어요. 박 실장, 강철웅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박만수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2번째 테스트 준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헬스 트레이너를 보내. 서연이를 유혹하게 만들어. 며칠 뒤
헬스장에서였습니다. 모델 출신의 훤칠한 트레이너가 서연에게 접근했어요. 부인, 운동 자세가 틀렸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트레이너가 서연의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운동을 빌미로 과감한 스킨십을 시도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커피라도. 뭐라고요? 서연이 트레이너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결혼한 사람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서연이 눈을 부라리며 일갈했어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서연이 헬스장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즉시 데스크에서 회원권을 환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철웅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연의 철벽 같은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어요. 완벽한 사기꾼일수록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지. 강철웅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 실장, 3번째 테스트 준비에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박만수가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어요. 사채업자들을 보내. 서연이 친정에 빚이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게 만들어. 며칠 뒤였습니다. 강철웅이 출장을 간 사이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이서연 맞나? 건장한 남자가 험상궂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신네 친정 빚 5천만 원. 오늘까지 갚아. 남자들이 집안 집기류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처리할게요. 서연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 통장과 예물을 꺼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까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반지를 내밀었어요. 남자들이 확인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강철웅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석함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지?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잘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서연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거짓말로 상황을 둘러댔어요. 정말 도둑이 든 거야? 다친 곳은 없고? 강철웅이 서연을 추궁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제가 혼자서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서연이 끝까지 남편의 재력에 기대지 않으려 했어요. 강철웅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서연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병실로 돌아온 현재 강철웅은 여전히 서연의 눈물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죄책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철웅은 4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산업 스파이로 위장한 남자가 장을 보러 나온 서연에게 접근했어요. 부인,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서연이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말을 거는 낯선 남자였거든요. 저는 회장님 경쟁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서재에 있는 서류 좀 가져다 주시면 큰 돈을 드릴게요. 50억 정도면 어떠세요? 남자가 가방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서 명함을 찢어버렸어요. 정신 나갔어요? 당장 사라지세요. 서연이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라는 얘기잖아요. 절대 안 해요. 서연이 즉시 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회장님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기밀을 빼내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박만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상한 사람이 돈을 준다며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경호를 강화해 주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강철웅은 연이은 테스트 통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심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 뭔가 이상하다. 강철웅이 서재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박만수가 들어왔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하겠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의 반응을 봐야겠어. 최 원장을 불러. 다음 날 주치의 최 원장이 서재로 왔습니다. 부르셨나요, 회장님? 원장, 부탁이 있어. 강철웅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짜 뇌출혈 진단서를 만들어줘. 네. 그런데 왜? 최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아내를 시험해 보려고. 그리고 병실 모니터를 조작해서 혼수 상태처럼 보이게 만들어.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최 원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강철웅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심박수 모니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데모 모드로 설정해도 위태로운 상태의 파형이 반복 재생되게 만들어. 강철웅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원장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철웅과 서연이 캔들 디너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강철웅이 짧게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연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연이 강철웅의 접시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서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강철웅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으악! 강철웅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완벽하게 연기된 심장마비였죠. 회장님, 회장님. 서연이 다급하게 강철웅을 흔들었어요.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서연이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요. 빨리.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서연은 강철웅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회장님, 저 떠날 수 없어요. 꼭 깨어나세요. 강철웅은 의식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기절한 척했어요.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죠. 수술실 앞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최 원장이 수술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부인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건가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 원장이 미리 준비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 있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최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꼭 깨어나실 거예요. 한편 강철웅은 중환자실 격리구역에 혼자 있었어요. 최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최 원장이 속삭였어요. 심박수 모니터는 어떻게 했지? 강철웅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데모 모드로 설정해뒀습니다. 위태로운 상태의 파형이 반복 재생돼요. 그럼 누가 와도 의심하지 않겠군.
강철웅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부인이 너무 걱정하고 계시는데. 최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강철웅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죠. 강철웅은 재빨리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썼어요. 회장님,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강철웅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서연이 강철웅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강철웅은 속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급히 돌아온 강민주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차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상속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가 신경질적으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유언장 효력과 상속세 관련 자료 모두 준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민주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함을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퀭하게 패어 있었어요. 당신이 새어머니군. 민주가 서연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 씨 맞죠? 서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민주가 갑자기 서연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빠가 이 지경이 돼? 민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뺨을 부여잡고 일어나며 항의했어요. 재산 노리고 들어오더니 기어이 아버지를 잡아먹었네. 민주가 서연의 핸드백을 복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화장품과 지갑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됐잖아. 병원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주의 권력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전무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누군지 알아? 민주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어요. 민주는 의료진의 만류를 무시하고 강철웅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모니터에는 불안정한 심박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이 미리 조작해둔 가짜 수치였죠. 아버지, 민주가 강철웅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강철웅의 심장이 뛰었지만 완벽하게 참았어요. 조작된 모니터는 여전히 위태로운 파형만 보여줬죠. 아빠, 그 어린 것한테 홀려서 놀아나더니 꼴 좋네. 민주가 강철웅을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강철웅의 분노가 치솟았지만 꾹 참았어요. 민주가 강철웅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노인네, 끈질기게 굴지 말고 빨리 가세요. 민주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유산은 내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그 꽃뱀이랑 결혼한 게 당신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강철웅은 딸의 충격적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불 속에 숨겨진 손의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죠. 아, 참고로 그 여자 당장 쫓아낼 거예요. 민주가 일어나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더러운 손으로 우리 재산 건들지 못하게 말이에요.
민주가 병실을 나와서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 잠깐 얘기 좀 하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 연명 치료 중단을 검토해 보고 싶어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병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가 법정 상속인입니다. 제 말이 곧 법이에요. 민주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 여자 서연이라고 하나요? 면회 금지시켜 주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인이. 병원장이 머뭇거렸어요. 법적? 제가 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법적 효력이 있겠어요? 민주가 차가운 눈빛으로 병원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사들 연락해서 임시 이사회 소집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서연을 찾았어요. 서연은 여전히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당장 여기서 나가. 민주가 서연에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회장님 아내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내? 웃기지 마. 민주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돈 때문에 늙은이한테 달라붙은 거충이 주제에. 놓으세요. 서연이 몸부림쳤어요. 앞으로 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 민주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이 꽃뱀년아. 경호원들이 서연을 병원 밖으로 끌어냈어요. 서연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젊네. 돈 때문에 결혼한 게 분명해. 불쌍한 회장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서연의 귀에 들렸어요. 강철웅은 병실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비명소리와 민주의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동시에 들렸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강철웅의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정과 기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병실은 적막했고 강철웅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사정했어요. 아주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뭘 도와달라는 거야? 청소부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복 좀 빌려주세요. 회장님을 봐야 해요. 그런데 들어가다 걸리면 어떡해? 괜찮아요. 새벽에 몰래 들어갈게요. 서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서연이 청소복을 입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졸고 있는 사이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철웅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서연이 물걸레질을 하며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장식장 근처를 닦던 중이었어요. 화분 틈새에서 작은 렌즈가 반짝이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뭐지? 저건 카메라인가? 서연이 잠깐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지 않고 모른 척했어요. 청소를 마친 서연은 강철웅 곁으로 갔습니다. 물수건으로 땀에 젖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서연이 강철웅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회장님, 이 흉터 기억하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 보육원에 불이 났을 때 저 구하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혼수 상태 연기를 하던 강철웅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저예요. 서연의 고백이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회장님이 수술비를 대주셔서 살았어요. 강철웅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 단순히 돈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오랜 감사와 사랑이었던 거죠. 전 그때부터 회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서연이 강철웅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 목숨 구해준 분이니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절대 강 전무한테 넘겨주지 않아요.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강철웅의 감은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 그 눈물을 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들리세요? 서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깨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간병할게요. 서연은 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병원을 나와 운전기사 김 씨에게 연락했어요. 김 기사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부인, 무슨 일이세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1시간 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가사도우미 박 여사도 함께 왔습니다. 부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박 여사가 서연의 뺨에 난 상처를 보며 놀랐어요. 강 전무가 때렸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김 씨가 주먹을 쥐며 분노했어요. 회장님을 지켜야 해요. 강 전무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서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박 여사가 눈을 부라렸어요. 우리가 도울 일이 뭔가요? 김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회장님을 지켜야 해요. 서연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소부로 변장해서 들어갈게요. 김 기사님은 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해 주세요. 박 여사님은 간호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를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인.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런데 부인, 강 전무가 힘이 센데 괜찮겠어요? 박 여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민주는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절차는 어떻게 돼?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인은 이미 면회 금지당했어. 내가 딸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지? 민주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임시 이사회 소집은 언제 가능해? 내일 오후에 가능합니다. 좋아. 모든 준비를 마쳐. 민주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없는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해버리자.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청소부 복장으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실에서 강철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이 고비일 것 같아요. 서연이 강철웅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강철웅은 서연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민주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회장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민주가 의사봉을 들고 말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자 합니다. 민주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용역 깡패들이 강철웅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주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병실 앞에서 이들을 막아섰어요. 운전기사 김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비켜.
환자를 옮겨야 해. 용역 대장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서연이 병실 문을 막으며 소리쳤어요. 강 전무님 지시야. 비켜서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어. 용역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님, 문 잠그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김 씨가 재빨리 병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용역들이 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남편 건들지 마. 서연이 소화기를 들고 저항했어요. 하얀 가루가 복도에 뿌려졌습니다. 용역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여자 처리하고 환자 옮겨. 용역 대장이 지시했어요. 강철웅의 침대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침대에서 강철웅이 벌떡 일어났어요. 용역의 팔을 낚아채 급소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용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내 아내에게 손대는 놈은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강철웅이 일갈하며 일어섰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회장님, 서연이 다급하게 강철웅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안 죽어. 강철웅이 서연의 부축을 받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용역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강철웅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모두 나가. 용역 대장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용역들이 허둥지둥 도망갔습니다. 강철웅은 환자복 위에 코트만 급히 걸쳤어요. 김 기사, 차 준비됐나? 네, 회장님.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입니다. 김 씨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강철웅이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걱정 마라. 회장님, 몸이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안 죽는다. 금방 돌아오마. 강철웅이 김 씨와 함께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탔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강철웅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씨가 백미러로 강철웅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괜찮아. 정장 준비했나? 네, 뒤에 있습니다. 김 씨가 미리 준비한 정장 가방을 가리켰어요. 강철웅은 달리는 차 안에서 넥타이를 매며 힘겹게 환복했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강철웅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본사 이사회장에서는 민주가 의기양양하게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만장일치로 제가 회장 직무대행을. 쾅!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강철웅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뭐야? 민주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사들은 전원 벌떡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강철웅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어요. 아빠. 민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강철웅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부로 강민주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태성그룹에서 영구 제명한다. 강철웅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빠, 그게 무슨... 닥쳐. 강철웅이 민주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서연이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강철웅이 서연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유일한 대리인이자 가족이다. 강철웅이 서연의 손을 잡고 공표했어요. 앞으로 태성그룹의 모든 중요 결정은
이 사람과 상의해서 내릴 것이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이다 같은 응징이 끝났어요.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사회가 끝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강철웅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서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강철웅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아까 용역들과 싸울 때 많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 서연이 강철웅의 안색을 살펴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갑자기 강철웅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강철웅에게 달려갔어요. 119 불러요. 빨리. 서연이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실에서의 무리한 액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거였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웅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강철웅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이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한편 회사에서 쫓겨난 민주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과장,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 민주가 자신의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무님. 병원 대기실에 있는 서연 인연 가방에 뭔가 넣어줘. 민주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넣을까요? 심장마비 유도제 앰플이랑 주사기. 미리 준비해뒀어. 알겠습니다. 신복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을 기다리며 지친 서연이 대기실에서 잠깐 졸고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몰래 서연의 핸드백을 열어 고농도 칼륨 앰플과 주사기를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가 난리가 났어요. 젊은 새 아내가 재산 상속을 위해 약물로 회장의 심장마비를 유도했다. 불륜을 덮기 위한 계획적 살인 시도.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도배되었습니다. 민주가 제보자로 위장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서연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항변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출동했어요. 이서연 씨죠?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형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소지품 검사를 하겠습니다. 형사들이 서연의 핸드백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주사기와 앰플이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본 적도 없어요.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말했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전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서연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서연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민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게 까불더니 꼴 좋다. 민주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취조실에서 서연은 형사들의 추궁을 받았어요. 왜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죠?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것 같아요. 서연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발견된 약물이 강철웅의 증상과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습니다. 강철웅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서연은 유치장에 갇혀 그를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깨어나세요.
서연이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기도했어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걱정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주는 집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민주가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유치장에 갇힌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번 청소할 때 병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화분 틈에서 반짝이던 작은 렌즈 불빛 말이에요. 그래, 그때 봤던 게 카메라였어.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운전기사 김 씨가 면회를 왔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연이 김 씨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어요. 병실 화분 틈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요? 김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만약 그게 계속 녹화 중이었다면 민주가 사람을 시켜 제 가방에 약을 넣는 장면도 찍혔을 거예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서재 비밀 금고에 그런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씨는 민주 측의 감시망을 피해 강철웅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비밀 금고를 열어 서버에 접속했어요. 이게 뭐야? 김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폴더들이 있었어요. 각 폴더마다 날짜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병원 병실 폴더를 클릭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의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가 혼수 상태인 아버지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노인네, 끈질기게 굴지 말고 빨리 가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의 신복이 서연의 가방에 주사기를 넣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외장하드에 모든 영상을 복사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기자들을 대거 초청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서연 씨가 무고하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혼수 상태인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유산은 내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민주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민주의 신복이 서연의 가방에 주사기를 넣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민주 씨가 계획적으로 이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대박! 완전 반전이네. 강민주 끝났다.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강민주 살인미수 조작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론은 급반전되었어요. 서연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 씨 불쌍해. 민주 저런 년이었구나. 현대판 효녀 심청이야. 민주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카메라가. 민주가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급히 위조 여권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주 씨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놓으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민주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체포되었어요. 무혐의로 풀려난 서연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치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강철웅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강철웅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했다. 강철웅이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진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어요. 길고 긴 오해와 시험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강철웅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야, 정말 미안했다. 강철웅이 서연에게 정식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 5가지 테스트며 몰래 설치한 카메라까지 다 내가 잘못이었어. 괜찮아요. 서연이 강철웅의 손을 꼭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카메라 덕분에 누명을 벗었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드릴게요. 고마워. 평생 너한테 잘할게. 강철웅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대신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철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반지를 다시 끼워 주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청혼 반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부부가 된 거지? 그럼요, 당신. 두 사람은 계약 관계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 서로를 여보와 당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거야. 강철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자. 다른 일이요? 서연 재단을 만들 거야. 너 이름으로 말이야. 강철웅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회 환원을 위한 일들을 하는 거지. 보육원 지원이나 장학사업 같은. 정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 재산을 의미 있는 일에 써보자. 며칠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감옥에 수감된 민주는 유산 상속권 박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철창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서연과 강철웅은 과거 서연이 자랐던 보육원을 찾았어요. 강철웅이 후원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얘들아,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서연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우와, 고마워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강철웅과 서연은 직접 배식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랑 이모, 또 언제 와요? 한 아이가 강철웅에게 물었어요. 자주 올게. 약속해. 강철웅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는 강철웅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도끼와 의심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보육원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석양이 따뜻하게 비추며 길었던 시련과 오해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여보, 행복해? 강철웅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진심은 의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강철웅과 서연은 그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강철웅 회장의 5가지 테스트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쌓아 올린 높은 벽 뒤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을 놓칠 뻔했죠. 하지만 서연의 변함없는 진심과 헌신은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작은 천사의 사랑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키워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강철웅과 서연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시험 대신 사랑을 선택한 그들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